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신혜경입니다. 오늘은 정신건강의학과를 가보고 싶지만 정신과에 대해서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나 막연한 걱정들로 인해서 걱정이 되시는 분들과 또 지금은 다니고 있지만 선생님 앞에서는 물어보기가 애매했던 궁금한 점을 모아서 답을 드리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심한 증상들이 호전될 때까지는 다양한 약제를 써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여 이전의 마음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게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약들로 우울증 이전의 상태가 되었고 유지가 된다면 이 시기부터 시작하셔서 6개월에서 9개월가량 약물을 유지하셔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전과 비슷한 상태가 되시면 급한 마음에 당장 약을 끊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울증 약은 뇌의 호르몬 수치를 맞출 수 있게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약이어서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듯이 중단한다고 당장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약을 계획 없이 중단하시게 되면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급격하게 상태가 악화되어서 우울증 같은 증상이 다시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급성기가 지나고 안정기 상태가 되시면 처음에 드시던 약물 중에서 부가적인 약들을 대부분 다 제거하게 됩니다. 처음과 같이 다양한 약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약의 종류를 줄여서 소량의 약으로 항우울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전에 재발이 있었거나 초기 내원 시 증상이 심각하였거나 사회적인 기능 저하, 정신증적인 증상이 있으셨던 경우에는 초반 우울증에 비해서 장기간 약물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우울증 약을 갑자기 중단하게 되면 중단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을 복용하는 동안 변화된 세로토닌 농도에 신경이 적응해 있다가 갑자기 약물이 중단되게 되면은 뇌의 세로토닌 농도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약물 중단에 의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은 가벼운 불쾌감부터 시작하여 세로토닌 중단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다양한 반응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20%가량의 환자분들께서는 세로토닌 중단 증후군을 경험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근육통, 피로, 무기력감, 콧물 등의 감기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외에도 메스꺼움, 구토, 불면, 잠을 자지만 꿈이 많아지는 느낌, 불안한 느낌, 초조한 느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약을 중단했을 때 그 약을 계속하여 복용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는 금단과는 다릅니다. 이는 인슐린을 복용하시던 환자분께서 약을 끊었을 때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당뇨 환자분의 증상과 오히려 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중독과는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상의 없이 약을 끊으시고 이러한 정보가 없으셨던 환자분들께서는 약을 끊게 되면 불편함이 생기고 다시 약을 드시게 되면 증상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시며 내가 약에 중독이 되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정신과 약물 중에서 불안을 낮춰주는 항불안제를 제외하고는 중독 증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단을 임의로 반복하시면서 발생하는 증상에 의해서 내가 약이 없으면 안 좋아질 것 같다는 심리적인 의존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중단하시고 싶으신 생각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담당 의사는 환자분께서 약을 끊으실 상태가 되었다고 판단을 하면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상의 후에 약을 감량하게 됩니다. 보통은 2주에서 6주 간격으로 점차적으로 용량을 줄이게 됩니다. 그 스케줄은 현재 드시고 있는 약의 종류, 복용하고 있는 양, 복용 기간, 현재의 증상 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용량을 감량하시는 중에 기분이 변화하거나 방금 말씀드린 신체 증상 같은 것들이 발생하였을 때는 반드시 선생님께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약을 끊어가는 동안에 발생하는 긴장과 불안감을 조절하시기 위해서 심리 상담을 받으시거나 활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